However, because the technology, both the equipment that they would have provided and the training that they would have provided could be used to produce anthrax, it's a very worrisome situation. It may have been intended to send a signal to the United States and others that we, the North Koreans, can also produce anthrax if we have it. 자, 탄저균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북핵 전문가가 북한이 탄저균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내놔서 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북한과 미국 사이의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자, 여기 지금 저희가 하얀 가루를 갖고 나왔는데 이게 탄저균 아닙니다. 아니죠. 예, 아닙니다. 탄저균이면 큰일 나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까, 탄저균이? 네, 탄저균을 밀가루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밀가루처럼. 2013년도에 예. 김관진 장관에게 소포가 하나 배달됐습니다. 국방부 예. 장관이었죠, 당시에. 네. 그래서 열어보니까, 물론 장관이 직접 열지는 않았고, 경호팀에서 열어보니까, 민족의 어떻게 해서 김관진 처단하겠다. 예. 그리고는 이 탄저균으로 보이는 뭔가 백색 가루가 들어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국군 그 제독 화생방 부대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밀가루였습니다. 다행히도. 예. 그래서 당시 이제 김관진 장관에 대한 경우가 한층 더 강화되었었는데 그것은 탄저균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관진 당신이 계속 대북 강경 발언 원점 타격하겠다 하면은 탄저균으로 죽여버리겠다 예. 하는 그런 협박을 한 것입니다. 그랬군요. 따라서 이 탄저균은 밀가루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테러에 아주 쉽게 사용될 수 있는, 예. 은닉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비슷하다. 이게 네. 사실 밀가루예요. 네. 밀가루인데 거의 밀가루 같은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사실 저도 잘 그렇게 몰랐어요. 탄저균이 네. 얼마나 위험한 건지, 어느 정도 위험한 건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히로시마에 핵폭탄 터졌지 않습니까? 예. 16킬로톤 되죠. 그때 이제 한 10여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 지금이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만약에 16킬로톤짜리 핵폭탄이 한 500m 상공에서 터지면 예. 미 국방성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한 32만여 명이 순식간에 사망을 하고 그리고 한 하루 이틀 내에 6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그래요? 이제 방사능 낙진에 의해서 그 이상의 계산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폭발력에 의해서 한 6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자폭탄,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이 그대로 떨어졌을 경우에 그렇죠. 예. 그런데 북한이 그 정도 되는 위력의 핵탄두를 노동미사일에 탑재를 할 거다. 이런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노동미사일 탄두 중량이 1.2톤입니다. 그럼 1.2톤짜리 핵폭탄 터뜨리면 서울 상공에서 터뜨리면 한 60만 명 정도 죽는 게요. 예. 그런데 이 탄저균은 서울 같은 이 대도시 상공에 한 100kg 정도만 바람에 실어서 뿌려도 바람의 어떤 그 퍼짐에 따라서 한 100에서 30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핵폭탄보다 더 단순 위험한 비교를 거예요? 해도 예. 핵폭탄보다 사망의 치사율의 위력은 10여 배에 이른다. 그래요? 엄청난 무기인 것이죠.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 이게 보니까 독일군이 개발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1차 대전 당시에 독일이 이제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는 1차 대전, 2차 대전 할 것 없이 독일이나 연합군이나 다 수천만 명씩 서로 간에 사망을 했었어요. 따라서 그때는 인명 경시의 사상, 인명을 지금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만 해도 유럽에서 인종 청소 같은 세르비아 같은 데서 학살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뿐만 아니고 미국, 영국, 소련, 또 2차 대전 때 일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31 부대. 예. 아베 일본 수상이 731이라고 적어놓은 그 군용 항공기에 타서 논란이 됐었던 그 731 부대에서조차도 이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탄저균 실험을 하고 살인가스 실험을 하고 이랬다는 그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독일군이 처음 개발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 유럽과 미국마저도 다 탄저균을 사용한 그런 무기를 개발했었고 영국이 2차 대전 중에 스코틀랜드 북부에서 탄저균 폭탄을 실제로 실험을 또 했었습니다. 예. 자기네들 국토에서. 그때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런 걸 잘 몰랐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탄저균을 비롯한 이 생물학 무기에 대해서 금지 협약을 맺어서 국제적으로 다 이제 금지를 하는데 물론 핵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생물학 강국들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 이런 나라들은 그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자기들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우리는 가입을 해서 우리도 사실 생화학 무기 세계 랭킹 4위의 나라였습니다. 보유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다 폐기를 했죠. 예. 국제 질서에 이제 순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은 가입
하지 않고 가입했다가도 탈퇴를 하면서 자기네들은 생화학 무기를 계속 가지고 있는. 자, 그럼 이번에 뉴스가 나온 것은 바로 북핵 전문가가 네. 북한의 시설을 보니까 탄저균 개발하는 것 같다. 네.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북한은 아니다. 우리 여기 농약 공장이다. 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네. 이 논란이 갑자기 왜 나온 건가요? 이제 김정은이 평양 생명 기술 연구원이라는 데를 이제 현장 지도를 했죠. 예. 거기서 이제 북한의 반론에 따르면 저기는 농약 만드는 곳이다. 지금 식량 증산을 위해서 김정은이 농약 만드는 것을 현장 지도하러 갔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미국의 미 전문가의 주장에 의하면 여기서 이제 만드는 유기농 박테리아가 탄저균의 어떤 원료와도 흡사하다. 야. 그러니까 여기는 탄저균 생산하는 시설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뭐 양측의 주장이 어느 것이 맞는가는 우리가 이 상황만 보고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북한은 이를테면 우리나라 같으면 방산업체들 다 하지 않습니까? 뭐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고요. 예. 이를테면 한국화약 만드는 회사예요. 회사 이름 그냥 한국화약이에요. 예. 그렇게 우리는 돼 있는데 북한은 함경남도 신포에 있는 봉대 보일러 공장이라고 있습니다. 보일러 공장이면 보일러 생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귀모 보일러 공장에서 보일러 만들지 다른 거 안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봉대 보일러 공장에서 잠수함을 만들어요. 그래요. 보일러는 안 만들고 잠수함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생명기술연구원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기술, 농업 증산하는 기술을 연구할지 생명을 죽이는 기술을 연구할지는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그동안의 북한의 행태를 봐서는. 가능성을 보면 북한이 탄저균을 만들 기술력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탄저균은 예. 우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7, 80년 전에 영국, 독일, 러시아 다 만들었는데 북한이 왜 못 만들고 우리가 왜 못 만들겠습니까? 다 만들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또는 지금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제 질서에 이렇게 몸을 맡기고 결코 비도덕적인 일을 하지 않죠. 그러나 네. 북한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또는 그들의 어떤 그 정권 연장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하죠. 예.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핵뿐만 아니고 우리는 이러한 강력한 무기도 갖고 있으니까 네.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탄저균을 만들 수 있다 없다 가지고 당연히 만들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 미국의 이 전문가에 의하면 탄저균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틀렸다고 봅니다. 탄저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얼마나 더 만들 것인가가 궁금하다. 이런 논평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어떤 설비를 갖추려고 하는지 여부가 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는 거군요. 자, 김정은 기자, 다른 얘기 하나 더 해볼 텐데 지금 북한에서 이희호 여사가 이제 방북을 하기로 지금 결정이 난 상태인데 북한에서 비행기를 보내주겠다고요? 네, 그러니까 잠정 합의를 한 상태고요. 현재까지는 이제 확정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조율을 거쳐야 되겠지만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잠정 합의한 그 방북 기간에 편히 다녀오시게 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직접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적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고려항공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 측에서는 이제 우리 국적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지금 고려 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평양에 순안국제공항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북한 측에서 혹시 이런 여러 가지 계기를 활용해서 좀 선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그 불편한 시각도 없지 않아 있지요. 예. 네. 그 북한 고려항공에는 총 한 16대 정도 예객기가 있어요. 네. 그 중에서 너무 오래돼가지고 해외에 갈 수 없는 취향 허가가 안 난 항공기들이 대부분인데 딱 2대가 해외 공항에 이제 취향 허가가 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북한 김정은이 자기 전용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AN148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TU204라고 하는 그런 전용기들을 만들었는데 아마도 거기에는 아주 아이보리색 가죽 소파 이렇게 해서 아주 근사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내서 아마도 파격적으로 우리 국내 언론의 동승 취재, 풀 기자단 하나 해서 동승 취재를 허용할지도 몰라요. 북한의 비행기 내부가 이렇게 좋다. 또는 순안공항에 내리니까 비행장이 예전에는 간이역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농촌 간이역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최신 현대식 공항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손해도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북한 관련 이야기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갑니다. 다음 주제 바로 이겁니다.